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4월 27일 토요경마 예상 시작할 텐데요. 주중에 좀 비가 내렸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도 좀 조교하는 과정에서 좀 비가 왔었고요. 이제 봄이 되기 때문에 잦은 비 소식이 있고, 그러나 이제 뭐 요즘에 보면 주로에 경주로에 배수가 좀 상당히 좀 잘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글쎄요, 이제 그 모래 깔고 나서 지금 모래를 이제 교체하고 나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주로 상태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밀히 좀 분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내용을 갖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상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2경주, 5경주, 11경주 이렇게 3개의 경주인데, 뭐 제가 이런 2경주, 5경주, 11경주 이렇게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 어차피 종합지나 예상지가 다 가리켜주는 경주가 아닌 경주죠. 어느 정도 인기권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정말 이 경주에서는 이마피를 조심해야 되겠다, 말이 좋아졌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교가 됐다거나 또 실전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보였다거나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한번 공략을 하는데, 물론 실패할 확률은 높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마필들의 어떤 다음번에 꼭 주시하시라고, 이번에도 이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매치를 시켜가지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안목을 좀 키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경주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내산 5군, 역시 5군 마필들 14마리 꽉 차 있는데요. 조금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인기권에 있는 농분사랑 3번이죠. 10번 전보스피드, 10번만 레인보우 퀸인데, 일단 상대를 약하게 만났다는 겁니다. 상대를 약하게 만났는데, 10번마 전보스피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훈련장에서 조금 부족하죠. 강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너무 여유있게 이겼어요. 너무 여유있게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 3번 농본사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직 힘이 안 차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앞으로 힘이 차면 아무래도 전보스피드와 보다는 조금 더 근소한 차이지만 더 앞선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아무튼 부드러움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마필 중에서는 3번 농본사랑이 낫고요. 자, 여기 14번만 레인보우 퀸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시장 가서 이제 말을 봤습니다. 근데 이 바란스가 약간 안 맞아요. 뭐냐면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장거리에 가면 거의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안하냐? 이 후구 쪽에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 앞다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정상이에요.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 이마필이 라스트에 와서 걸음이 탄력이 부려요. 근데 지난번에 상대가 약해서 그런지 상당히 여유있게 왔어요. 순발력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주에 선행을 나선다면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 외곽 게이트고 뭐 안에서 갇히는 것도 아니고요. 외곽에서 밀고 나온다면 좀 그런 선행을 나선다면 일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세 마필 인기권에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마필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 약간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마필들 뭐 쳐다볼 여지가 없는 그런 첫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3세마 마령 경주. 자, 이 30조, 오늘 제가 이제 요마피를 좀 주시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30조 마방이 조교 정지훈 감독이요. 이 말을 참 상당히 아낍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애지중지한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같이도 한번 있어 봤는데,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교 강도가 그래서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세긴 하지만은 어떤 상대적으로 다른 마방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조 이런 배대선 조교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조 마방은 말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면 강도를 이렇게 높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9번마 와일드 비카라는 마필을 보면 지금 맥시멈 스피드라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요. 자, 그 마필과 같이 주중 내내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와일드 비카라는 마필이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3번을 뛰어다녔는데 3번 다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상당히 근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보면 일단 스타트에서 끌고 나가요. 근성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그 기수가 좀 끌려다녔어요, 말에게. 그런 것들을 잘 안배를 해주면 라스트에서 힘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반 스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 비카가 오늘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아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황금빛 세상이라든가 베뉴인, 리더스 러너, 프로비던스, 듀얼라인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이 마필들도 역시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 9번마 와일드 비케가 상당히 지금 훈련 내용이나 어떤 마필의 어떤 근성, 컨디션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거의 좀 올라섰기 때문에 이 와일드 비카를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에 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을 차분하게만 말몰이 해준다면 그만큼의 뒷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교를 해놨다, 훈련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와일드 비카의 현장 컨디션까지 한번 맞춰서 한번 이경주를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안말들 경주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와일드 비카가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패턴을 보면 일요일, 월요일 양일간 놔줍니다. 스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툭섬 시절에는 조교를 신을 데가 없어요. 1년 360을 돌아갔어요. 추석이고 뭐 설날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천으로 와가지고 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교 패턴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일요일, 월요일날 스포를 해야 돼요. 좀 강도를 올려놓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몸 풀고 다시 목요일날 놔주고 이게 기본 훈련입니다. 훈련인데 아까 같은 와일드 비카가 그런 훈련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그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그 마필에게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필승여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일단 안 뛰니까 생각보다 안 뛰니까 이 감독이 직접 나서서 훈련을 했는데 아주 뭐 강하게 채찍을 대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뭐랄까 농땡이라 할까요? 좀 이렇게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필들에겐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몸이 약한데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훈련에서 내리 뛰어다니면 실전에 가서는 맥을 못 추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가까이 있는 감독들이 더 잘 알겠죠. 이 마필은 좀 경주에 집중을 못하니까 매 좀 맞아야겠다. 아니면 이 마필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교를 약하게 해야겠다. 좀 힘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런 건데 일단 이 필승여왕이 안말치고는 좀 훈련 강도가 강했고요. 이 펠릭스 조입니다. 1번만데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세영 기수가 마카오에서 와가지고 조교를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2살짜리인데 이마필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훈련의 내용을 강약 조절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한 게 아니고 적당히 강도를 올려서 말에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펠릭스 조이가 좀 훈련 상황이 좋았고요. 이 스마트 체스넛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최근에 와서 지금 412kg짜리인데 좀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도 제가 조교를 보면서 넌 오늘도 뛰면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뛰더라고요. 바로 가서 이제 발주 연습만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런 마필들 1번 팰리스 조이라든가 2번 스마트 체스너, 7번 필승 여왕,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조교 내용이 좋았고요. 자, MB 오브 더 크라운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뒷다리 추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뛰어요. 똑바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약간 치우친 그런 주행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외곽에 밀려 있다는 것. 그리고 안쪽에 지금 스마트 체스너이라든가 우승강매, 장상돌풍 이렇게 빠른 마필이 있어서 MB 오브 더 크라운이 좀 경주를 펼치는 데는 껄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솔직히 이렇게 숨기는 건 없으니까요. 자, 6번만 스킵 더 브렛입니다. 스킵 더 브렛인데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정말 부드러워요. 유연해요. 근데 아직 힘이 덜 차가지고 파워감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뛰는 걸 보니까 역시 순발력이 없는데 반면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이런 마필들은 조심하십시오. 힘만 차면 스피드가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 경주에서 통한다 안 통한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1번 팰리스 조이부터 2번 스마트 체스너, 7번 필승 여왕 이런 마필들 주축으로 공략이 가능한데, 역시 이제 6번마 스킵 더 브렛은 다음번을 위해서 한번 간전해 둘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금산 육군 3세마 마령 경주인데, 이제 이 탱크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1분 주행심사 때 2월 1일 날 1분 4초를 뛰었고, 데뷔전에서 인기 1위여서 좀 졸전을 펼쳤고요. 지난번에 이겼는데, 안으로 많이 기대했죠? 근데 지난번에도 습보를 안 했습니다. 습보를 안 했는데, 소문에는 이제 소식이라 그러죠. 정보에는 이마필이 다리가 짝다리다, 짝짝이다 이렇게 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찔룩찔룩 그렇게 조교보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는 이렇게 많이 파행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파행이 심하기 때문에 취소까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뛰고 나서 실전을 치르고 나서 짝다리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냐? 이 짝다리의 파행 걷는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과 파행으로 걷는 부자연스러움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직전보다 훈련 양이 상당히 줄었어요. 이번에도 습보를 안 했는데 양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몸이 무겁다면 다시 한번 안으로 기댈 수가 있겠고요. 4번 글로리 일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안으로 기대거나 이제 주행이 조금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에 비해서 조금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신영 감독이 역시 많이 순치를 시키면서 이제 조교를 했어요.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목요일 아침에도 뛰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안으로 좀 기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선행이면 상관없잖아요. 선행을 나섰을 때는 뭐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글로리 열커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차권 찾기인데, 어차피 이 경주에서 탱크를 빼고 공략하지 못한다면 공략의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단점을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3세 이상마 마령 경주. 역시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경주인데, 일단 4번 폴라이트, 6번 환상쇼, 9번 검탄입니다. 여기 당일날 이제 인기, 저희가 이제 예상가들하고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용왕포스가 과연 인기가 얼마일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용왕포스가 인기가 많다면 공략의 메리트를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경주를 조금 배당의 메리트는 떨어지지만 좀 공략을 해볼 가치를 느끼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3번만 이 용왕포스가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나왔고 바로 이제 승부라 할까요? 전력 질주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고개가 높고요. 또 직전에 뛸 때 보면 역시 공백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사행을 했어요. 사행을 하면서 점점 더 멀어졌죠. 앞에 말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좀 컨디션이 좋으면 똑바로는 뛰겠죠. 그러나 고개가 높은 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원래 골격이랄까요? 자기 그 자세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런 마필들이 이제 비애라 그럴까요? 고개 높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용왕포스가 많이 뺏어간다면 폴라이트, 환상쇼, 검탄인데 자, 검탄은 뭐 인정하고 가자고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건데 폴라이트가 상대적으로 앞에 있어요. 환상쇼는 꽝바닥에 있고 폴라이트는 앞에 있는데 요 마필도 아직 조금 무르익질 않았어요. 직전에도 이제 꾸역꾸역 뛰긴 했는데 초반에 무리라면 나스가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환상쇼밖에 없죠. 거기에 또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고 근데 워낙 환상쇼는 뒤에서 오고 폴라이트는 앞에 있는데 경주 거리가 1400m 지난번보다 100m가 늘었기 때문에 뭐 안효리 기수가 무리하지 않는다면 이 경주는 앞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검탄 폴라이트인데 만에 하나 이제 이런 경우죠. 환상쇼가 정말 미쳐갖고 나온다면 또 얘기는 틀려지겠죠. 그래서 환상쇼까지 공략을 하는데 역시 용왕포스가 이 경주는 배당을 좀 많이 뺏어가 주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폴라이트부터 환상쇼, 검탄 자, 세 마필로 압축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마필들인데 자, 이런 경주는 믿지 마십시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육군에서 4살 먹을 동안 아직 자기 능력을 못 보였다면 언제 기복을 보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주도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인기 1인데 꼴찌 왔죠. 그 다음에 뭐 플라우드러너도 20전을 뛰면서 이제 3창 한번 온 거에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잉그란스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감동비행 하나인데 이제 결국 또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어요. 근데 이마필도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 고개가 높은 데다가 체구가 작아요. 초반에 힘을 쓰면 고개가 높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만큼 자기 능력을 끌어내지를 못해요. 이런 마필들은.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하나 이제 자기 능력 외에 좀 자기 능력 밖의 능력을 보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이 마필이 여기서 선행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12-7도 있고 그렇죠. 12-7 정도가 좀 빠르네요. 희망폭주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감동비행은 1400m인데요. 거리가 늘었는데 외곽으로 감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호크잉의 혈통이기 때문에 고기가 또 높지 않습니까? 또 이 점도 운동이라 그러죠. 리듬을 잘 못해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어떻게 이제 자기가 적절히 제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능력을 끌어내냐. 최근에 문세영 기수가 마카오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정말 너무 많이 그 승술이 달라졌어요. 정말 아주 뭐 이제는 완숙도랄까요? 아주 절정의 기량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이 경주에서는 좀 끌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 이제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불안하다. 현장에서 좀 좁혀보는 게 좀 아무튼 현장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좀 배팅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입니다. 7경주 국내산 4권 마필들인데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8번 체구가 있습니다. 체구가 있는데, 역시 이제 그 허재영 감독이죠. 감독이 상당히 공을 들이는 마필이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500km가 나가는데 이 마필이 좀 단점이라면 동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은 그 짧다 그럴까요? 조금 몸놀림도 약간 둔한감이 없잖아 있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한 가지의 단점이 있으면 한 가지의 장점이 있기 마련인데 힘이 좋아요. 거기다 리비오 혈통이에요. 제가 참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혈통인데 이 리비오 혈통의 마필들은 순발력이 있으면 장거리까지 무난히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 체구가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 바닥에 있진 않아요. 다른 리비오 혈통의 마필들을 보면은 거의 다 순발력이 없어서 깡바닥에 있는데 얘는 앞선에 가요. 직전에 또 의승환 기수가 참아주니까 취입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혈통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뭐 7전을 뛰었고요. 아직 힘이 덜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화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7번 임페투스입니다. 3착 승분했어요. 3착 승분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엑스플로이스 혈통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상당히 좋아요. 체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거기다 뭐 490km 나가고요. 안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세월만 놓고 보면 정말 이렇게 잘생긴 마필이 없습니다. 근데 뛸 때 보면 이 모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고개를 딱 이렇게 빼고 뛰어요.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아니고 딱 그대로 있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열리면 그때 이제 모래를 좀 피하면 그때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경호 기수가 이제 알겠죠. 계속 타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 갖고 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것들만 잘 그 진로를 선택해서 해준다면 라스트에서 또 색다른 능력을 좀 끌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10번만 초원성입니다. 제가 이경주가 만약에 월드 챔프만 없었으면 한번 승부수를 띄워도 되는 그런 경주였었습니다. 이 초원성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나빠졌어요. 57.5에다가 외곽의 월드 챔프라는 마필이 이 게이트 이탈면에서는 상당히 빨라요. 근데 초원성은 게이트 이탈은 평범한데 나와서 스피드가 좋아요. 결국에는 월드 챔프가 나온 다음에 초원성이 나오는데 이 초원성이 힘을 쓰고 가야 되죠. 이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월드 챔프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힘을 쓰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다 57.5의 부담 중량인데 또 거리가 또 1200m예요. 제가 좀 약간 그 혼동이랄까요? 혼돈이 왔는데 워낙 체구나 임페투스가 보여준 걸음이 있고 거기다 월드 챔프가 지금 58km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58km를 달은 월드 챔프가 무리할 일이 없거든요. 무리했다면 이마필도 역시 이제 그 뒷다리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직전에도 천지신화와 맞짱을 까다가 라스트에서 벌어졌어요. 경합을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월드 챔프의 58km는 좀 무거워 보인다. 로열 스텝도 이제 이마필도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지금 안쪽에 초원성이나 월드 챔프 너무 빠른 마필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선두권에서 합류해 갈 수 있는 7번 임페투스 최고 뒷심이 좋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필로 좀 끝날 확률이 높은 경주입니다. 초원성이 좀 아깝게 됐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그렇게 쉽지 않은 경주인데, 자, 성신신화가 지금 59km를 달았어요. 59km. 제가 이제 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 평균 한 450km를 못 넘기는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이 제가 데이터를 한번 싹 뽑아봤는데 김호환가요? 예전에 이성일 기수가 타더니 57km 달고 무슨 대산경주에서 일간 스포츠배인가요? 대산경주에서 한번 바닥에서 취입한 적이 있어요. 그 마필이 한 400km 간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마필을 빼놓고 간간히 그런 마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체구가 작은 450km를 못 넘기는 마필이 57km의 부담 중량은 거의 못 이기더라고요. 거의 못 이겨요. 열이면 7, 8은 못 이겨요.
근데 이 성신신화가 지금 59kg인데 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대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 성신신화한테 성신신화가 보여준 능력은 지금 여기 상대할 수 있는 마필이 늘 푸른 청룡이라든가 럭키셀인데 럭키셀이와 늘 푸른 청룡. 근데 이 럭키셀이도 그렇고 지금 공백기에서 지금 아직 회복이 좀 덜 됐고요. 늘 푸른 청룡은 최근에 와가지고 좀 뭔가 좀 어설픈 능력을 보이죠. 덩치에 비해서 직전에 뭐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만 상대가 좀 약했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성신신화를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440kg 나가는 마필이 59kg의 부담 중량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막 럭키쇼리가 선행 가면 그냥 일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늘 푸른 청룡, 바닥에서 날라오는 엘리 누나 뭐 이런 마필들인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성신신화가 59kg 달았기 때문에 뺀다, 꺾고 공략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정 59kg의 부담 중량을 달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축을 좀 바꿔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배당에 메리트가 있다면 럭키서리가 선행이다. 그럼 성신신화는 좀 가볍게 받쳐두고 본전 방어해두고 뭐 다른 쪽으로 좀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무튼 요는 성신신화가 59kg 부담량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팔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7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마필들. 그냥 이경주도 역시 다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 천하정복이라는 마필이요. 지금 오전을 뛰면서 4승을 거뒀는데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거리가 1700m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거리죠. 스타트부터 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라스트에 쓸 힘을 초반에 안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문세영 기수가 계속 타다가 이제 마카오로 가면서 박현우 기수가 탔는데 다 섰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2월 23일날 머니 파티가 코 차이까지 따라 붙었고요. 직전에는 뭐 머니 파티가 한참 뒤에 있어 왔고 나머지 마필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얘도 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단거리 1000m나 뭐 이런 데서도 이 마필이 지금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졌는데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이제 어떤 거리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왔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경주에서 다른 어떤 능력만 찾을 수가 없죠.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렇게 조교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 그랬더니 예전에 방신식 기수가 이길 때 입상할 때 그때 보면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상당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필은 체중에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 무릎 부상이죠. 무릎 부상. 이 무릎 부상은요. 웬만하면은 이게 자꾸 심해지면 경주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많이 미치는데 뭐 구절이나 건이나 무릎이나 경주마한테는 조금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부상들인데 이 아이리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수준이고 어쩌다 한번 딱 스포를 하면은 또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가장 센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정복의 능력을 아직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이경주에 출전하는 그러니까 천하정복을 빼고 나서는 가장 능력이 센 그런 마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가장 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와 같은 팔경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천하정복 못 뺀다 그러면 안고 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일반만 80입니다. 80. 가끔 보면 이런 마필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오경환 기수가 처음 탔는데 김영진 기수가 기승할 때 어떻게 탔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꽉 안배를 했습니다. 깡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좀 중간으로 따라 나와요.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그 지난 경주는 오경환 기수가 아예 무빙을 해버려요. 선두권까지 나와버려요. 근데 앞에가 빨라지고 자기는 무너졌기 때문에 선두권까지 다 왔다가 3코너를 선회하면서 뒤로 가요.
라트에 가서 이제 거의 걷다시피 하는데, 이제 오경환 기수가 알았을 거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번 실수하면 안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상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이 마필이 어떻게 타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는 기수가, 2번째 실수하지 않는 기수가 바로 아주 기술이 좋은 기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경주는 뭐 아이리스가 좀 무릎 부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번의 경주에서 조교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하고 나와서 뛴 걸음을 보면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혼합이군 3세 이상마 핸디캡 경주인데 8번 대싱 플래티넘이 능력이 세더라고요.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체구가 작고 뭐랄까요, 약간 몸놀림의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체구가 작은 마필인데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좀 멀어져 갔죠. 생각에서 멀어져 갔는데 제가 이 경주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이 대싱 플래티넘을 좀 많이 들춰봤어요. 예전에 뛴 것까지 다 들춰봤는데 뛰더라고요.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아주 뒷심이죠. 단점은 또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약간 안으로 기댄다라는 건데 이 유승환 기수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커버해서 좀 말을 탈 수가 있겠고 9번마 윌리사입니다. 승군전인데 420km가 넘어가는 마필이 한번 주폭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작습니다만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왜 커 보이냐면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0km짜리 마필이 상당히 유연해요. 조교할 때 보면 거의 진짜 날아다녀요. 터져 나갈 듯합니다. 근데 거기다 조경호 기수가 많이 제어를 해요. 상당히 많이 제어를 했는데도 말은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아무튼 이 경주에서 윌리사가 승분전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빛의 왕자입니다. 아마 이런 소식이라 그럴까요? 정보가 뭐 그냥 흘러가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올 연말에 있을 그랑프리를 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도 역시 제가 이기는 과정을 다 몇 번의 경주를 좀 들춰봤는데 전부 다 자세가 높아요. 근데 힘으로 뛰어요. 이런 마필들이 뭐냐면 높은 자세를 갖고 있지만 심폐 기능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마필들은 검증이 필요할 때는 조금 거리가 늘어야 돼요. 1900이나 요 정도, 1800이나 1900 요 정도인데 이미 1800은 뛰어봤죠. 뛰어봤고 이제 거의 후미권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뭐 기본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번마 선스피드죠. 56km 지금 승분전인데 직전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상대는 뭐 그렇게 뭐 서피선트 에비던스 하나밖에 없었고 아무튼 이 선스피드가 직전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본 능력은 뭐 일단 여기에 견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상대적으로 웰리사나 빛의 왕자가 컨디션이 좋다면 선스피드가 직전에 100%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95%뭐 이 정도밖에 이 정도로 제 눈에는 좀 비쳤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웰리사와 빛의 왕자와 웰리사 두 마필로 압축을 해서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대싱 플래티넘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은 있는데 지금 10주 만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일정이 좀 짧아요. 조교 일정이. 직전에는 주기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좀 길게 했는데 이번엔 좀 짧기 때문에 아마 제 능력을 그러니까 상대가 못하면은 이런 마필들을 좀 쳐다보게 되지만 지금 웰리사나 빛의 왕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싱 플래티넘까지는 여유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핸디캡 경주인데 자,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승부수를 띄웠던 마필이 또 나옵니다.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직전에 그 조교 내용하고 이 평창의 아침이요 상당히 달라졌어요. 3월 30일인가요? 3월 30일이면
습보를 3번 했네요.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날 습보를 3번 했는데 이번에는 습보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말은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 발심이 약간 높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경주를 펼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심이 높은 마필들은 조교를 약하게 하는 게 약입니다. 약.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직전에 컨디션 좋았는데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라스트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금 뒤늦게 올라왔죠. 근데 오늘은 52km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직전에는 박상호 기수가 말이 안쪽으로 치우치는데도 오른쪽 채찍을 썼어요. 그러면 좀 바꿔지어서 왼쪽을 좀 때렸으면 좀 똑바로 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제가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자, 제너럴카가 있습니다. 직전에 우연히 잘 뛴 거냐, 정말 능력이 있느냐, 뭐 직전보다 뭐 썩 좋아진 건 없고요. 리버스 캡틴입니다. 자, 임마피를 제가 상당히 1군까지도 가서도 좀 활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5살 뛸 동안 직전에 뛴 걸 보니까 거기서 더 없겠더라고요. 거기서 더 없겠다. 근데 뭐 이제 전개가 가장 유리하죠. 누가 선행을 가든 이 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리버스 캡틴이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최고 탄생이 일단 선행은 나서겠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아찌꼬찌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필이 1800에서는 짧아요. 근데 혼자 선행을 쉽게 가면은 1800, 그러니까 1700에서는 입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라스에서 무너지면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을 때 이제 직전 이제 3월 2일 날 한번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걸 다 이렇게 보니까 선행을 나서도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딱 1700이 유리해요. 1800은 100m가 길지 않습니까? 쉽게 선행을 가고 초반부터 힘 한 배를 많이 할 수 있는 1700이 딱 어울리는데 오늘은 거리가 길다. 자, 6번 퍼펙트 폴리오입니다. 인기 1위권인데 요마필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배제를 하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컨디션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8주 만에 나오고요. 조교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말이 힘들어하고 안으로 치우치고 기대고 그 다음에 또 한쪽 발만 쓰고 이런 아주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이번 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퍼펙트 폴리오는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인기 1위권에 있는 거의 2위권에 있는 퍼펙트 폴리오를 좀 배제를 하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승부처로 삼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리버스 캡틴, 평창의 아침 이런 마필들인데 오늘 주인공은 평창의 아침입니다. 평창의 아침을 축으로 해서 후착을 찾아서 한번 제대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27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지금 11마리인가요? 11마리 뛰는 경주를 빼놓고는 거의 다 풀게이트예요. 12마리, 14마리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거의 한 320도요? 320도가 이제 출전 의사를 밝히고 주중에 훈련을 했는데 결국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은 평균 250에서 6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이제 또 그러니까 그만큼 혼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상금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금을 많이 벌었다는 건 그만큼 인기권에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혼전 양상이 아주 심합니다. 아까 뭐 국내산 육군 같은 경우 빼놓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월말 경주가 터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들 상금들을 못 보러는 마방들이 상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마필이 뛰어나오는 거죠. 뛰쳐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배당이 양상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골라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4월 27일 토요일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